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기발전기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 거기서는 기전력이 포화가 됐는데, 단락 곡선, 계자 전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단락시 흐르는 전류, 단락 전류의 크기를 한번 봤더니 얘는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하더라.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단락 전류의 크기가 원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 즉 감자작용으로 여기서는 포화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돌발 단락 전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단락 곡선은 우리가 일부러 단락을 시켜놓고 계자 전류를 증가를 시켰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단락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번 파형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잘 흐르고 있던 전류가요. 갑자기 돌발이 일어났더니 이렇게 그러면서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흘렀던 일정하게 흘렀던 이 전류는 이제 정상 전류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 지점에서 돌발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 자, 여기 어때요? 갑작스럽게 단락이 생기니까 굉장히 파형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돌발적으로 단락이 생겼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크기도 굉장히 크면서 그리고 변화량이 매우 크죠. 그래서 왜 이 돌발 단락 전류는 이런 특징을 갖느냐, 매우 큰 진폭의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제 동기발전기에 등가 회로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를 볼 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있고 그다음에 누설 리액턴스가 있고 전기자 건선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갔었죠. 부하가 달렸었고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이런 애였잖아요. 근데 돌발적으로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전기자 반작용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발생하는 거라서요, 처음부터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고 전류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이 누설 리액턴스의 역할은 자기한테 흐르는 전류를 계속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전류가 흐르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값이 작은 누설 리액턴스만 전류의 흐름을 못하게, 그러니까 제한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얘 역할이 리액턴스잖아요. 리액턴스의 뜻이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정도니까 이 정도의 크기만 전류를 제한하니까 이렇게 크고 변화무쌍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자 2, 3주기, 그러니까 2에서 3사이클 정도는 이렇게 돌발적으로 큰 진폭이 나오다가요. 일정한 진폭으로 변합니다. 그래도 정상치보다는 크기가 좀 더 큰 전류가 흐르죠. 이게 지속 단락 전류, 드디어 뭐가 생겼다.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시험 기출 포인트는 뭐냐면요. 돌발 단락 전류가 저렇게 진폭이 크고 변화무쌍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유는 뭐다?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누설 리액턴스만 단락 전류를 제한하니까 그렇다라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자, 5번째 특징입니다. 5번째는 단락비라고 하는 건데요. 단락비는 비율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격, 부하를 다 달았을 때 흐르는 정격 전류 기준으로 단락시 흐르는 전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게 단락비인데 여기서 단락비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단락비라는 거는요. 동기 발전기가 있어요. 여기서 단락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7배가 더 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락비가 7이에요 라고 말하고 이 의미는 이 동기 발전기가 7배의 단락 전류를 견딜 수가 있어요. 고장나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죠. 튼튼한 기기구나.
큰 단락 전류도 견딜 수가 있는 기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단락비의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단락비가 2래요. 근데 그때 전격 전류가 뭐 예를 들면 250A 흐른대요. 그럼 그때 단락 전류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단락비라는 녀석은요. 전격분의 단락 전류의 비뿐만 아니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불러야 돼요. 분의 100하고도 같은 비율이에요 라고 말해. 그러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란 전압 강화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동기 발전기, 전기자 내부에 등가 회로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권선 저항,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 이거 다 합한 걸 우리가 전체 동기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류가 흘렀을 때 뚝 떨어지는 전압 강화 비율을 우리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하고도 같대.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내요. 단락비가 2일 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야?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락비 저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거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죠. 자, 우리 책에 보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IS는요, 쇼트 전류예요. 단락 전류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나옵니다. 부하를 붙이지 않고 무부하 상태에서 이 원래 부하를 달았을 때 걸리는 전압이 나올 만큼 그만큼의 계자 전류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 단락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요 값의 계자 전류를 그대로 흘려주면서 이제 얼만큼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는 거지. 그걸 우리는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N, 부하를 N개 달았을 때 흐르는 전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격 전류를 말하는 거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발전기가 부하를 다 달아놓은 상태에서 운전할 때 그때 전기자 권선의 임피던스, 여기 말하죠? 전기자 권선 임피던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별표 좀 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넌지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단락비가 크다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락비가 크다는 건 좋은 말입니다. 단락비가 크면 클수록 그 기기가 흐르는 큰 단락 전류를 견딜 수가 있어요 라는 뜻이랬잖아요. 그래서 1번 견딜 수 있는 단락 전류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단락비 공식을 여기다 적어보면 전격 전류 기준으로 단락 시 흐르는 전류의 비율이면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봐봐요. 얘가 크다. 단락 전류가 크다. 근데 누구는 작다.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작다. 그러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전압 강화가 5번이라고 한 번 더 쓸게요. 전압 강화도 작아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 전압 변동률, 둘의 차이가 작다는 거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고 아까 동기 임피던스는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랬냐면 동기 리액턴스고 동기 리액턴스의 대부분은 사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뉘앙스가? 다 좋죠? 뭐 손실이 다 작대잖아. 그쵸? 저항이 작아요. 전압 변동률 작아요. 전압 강화 작아요. 전기자 반작용 작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단락비가 크다? 안정도가 좋다. 그러면 기계적인 측면에서 안정도가 좋다라고 해서 봤을 때는요. 이 공급,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 어떤 그 갭이 좀 넓어야 돼. 그래서 공급이 커야 되고 공급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계적 사이즈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크기가 크고 중량도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예요.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안 좋게 들리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뉘앙스로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정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간 이런 의미들의 문장들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특징입니다.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겠대요. 당연하죠. 전력 수요량이 많을 테니까 우리가 그 전력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많은 발전기를 병렬 운전해가지고 전력을 더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 운전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 자, 별표 3개 칠게요.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나올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건을 일단 암기하세요. 뭐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를 쫙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A 발전기와 B 발전기에서 나오는 그 기전력의 크기가 각각 같아야 된다. 자, 다르면요. 기전력이 다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한다. A 발전기에서는 예를 들면 200V가 나왔고요. B 발전기에서 100V가 유기 됐다면 이 둘 사이에는 몇 볼트의 전이차가 생겨버리는 거야? 100볼트의 전이차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100볼트의 전이차만큼 순환전류가 흘러요. 그 순환전류는 바로 무효분이다. 유효분이 아니고요. 무효분의 순환전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니은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때 흐르는 무효순환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오음의 법칙입니다.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여기서는요. 지금 두 개의 동기발전기니까 동기발전기 내부 임피던스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 2개 있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기전력의 차이만큼 흐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2번도 볼게요. 이런 것도 나와요. 내가 A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킬 건데요. 그러면 A 발전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계좌권선, 전기자, 계좌, 전기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A 발전기, B 발전기죠. 여기서 여자 전류가 증가한다는 곳, 곧 뭐에 증가하고 같아요? 기전력이 증가하고 같아요. 그러면 B 발전기 기전력은 그대로죠. 그럼 얘가 커졌으니까 이 둘 사이에 무슨 차가 발생해? 기전력 차이가 발생해. 그 기전력 차이만큼 순환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무슨 순환전류라고 했어요? 무효분이요. 무효순환전류가 생겨서 돌아요. 근데 무효분의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무효분이 증가한다. 역률이 감소한다. 무효분이 감소한다. 역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역률이란 전체 성분 중에서 누가 유효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역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효분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역률은 감소. 그쵸? 얘는요. 얘는 이 무효분의 전류가요. 요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근데 B 발전기도 기전력이 유기가 돼서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가 흘러나가는 입장이잖아. 그럼 서로 어떻게 돼? 전류가 상쇄. 그쵸? 상쇄가 되니까 무효분의 감소를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역률이 어떻게 돼? 역률 감소. 죄송합니다. 역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무효분이 감소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분만큼의 기전력이 증가하니까 두 기전력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자 전류가 증가한 곳은 무효분의 증가로 역률이 감소하게 되고, 자, 반대쪽은요, 이 무효분의 전류와 그 반대쪽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의 상쇄를 통해서 무효분이 감소해, 다운돼. 그래서 반대쪽은 되려 역률이 증가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A 발전기의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A 발전기의 역률은 감소하고 B 발전기의 역률은 증가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그대로.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에요.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같지 않으면 무효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위상이 뭐예요? 자, A 발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은 이런 애야. 근데 B 발전기에서 나오는 애는 이렇게 돼. 서로 보세요. 꼭대기 값이 같잖아. 기전력은 같아, 크기는. 근데 뭐가 달라? 위상차가 다르다고요. 요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같은 시점에서 봤을 때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어때요? 기전력에 차이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순환 전류가 흐를 건데, 자, 위상이 다를 때, 위상이 틀어져서 나올 때 흐르는 순환 전류는 유효분 순환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 순환 전류가 흘러요. 다른 말로 동기화 전류라고도 합니다. 같게 만들어주려고 흐르는 전류. 그래서 동기화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자, 유효 순환 전류 크기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생략하시고. 그러면 왜 생기냐? 왜 생기냐면요. 우리가 계좌를 돌려주는 원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발전기마다 계좌를 돌려주는 원동기가 있을 건데 이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해서요. 회전자 속도가 A 발전기랑 B 발전기랑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위상 차이가 나올 수 있더라. 자, 정리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다? 위상차를 같게 해라. 같지 않으면 유효 순환 전류. 다른 말로 하면요.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기전력의 주파수가 일치할 것. 자, 주파수가 뭐냐면 1초에 생기는 파형의 개수죠. 이 파형의 개수가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자, 위상차가 시간에 따라서 좁아졌다가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커졌다가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안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발전기 회전자에 이상한 토크가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진동이 계속 생기고 난조가 생기고요. 나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권선이 가열이 돼요. 출력이 요동이 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발전기에 출력이 요동이 치면서 권선의 가열이 뜨거워져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이거는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세 번째 조건 뭐라고요?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동, 난조, 더 가서는 출력의 요동, 권선 가열까지 생기게 되더라. 자, 네 번째, 기전력의 파형이 일치할 것. 파형이라는 건요, 요런 형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파형인데 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고조파가 유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외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외형이 생기면 같은 시점에 두고 보면 어때요? 크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만큼의 뭐가 생긴다? 순환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고조파 순환전류가 유입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이 뭐다? 파형이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고조파 순환전류가 유입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볼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하진 않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자기 여자 및 안정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일단 자기 여자는요. 스스로 자속을 발생시키는 현상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우리가 경부하, 적게 걸렸을 때, 부하가 적게 걸렸을 때, 혹은 무부하 상태일 때 이러면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발전소가 있을 거고 우리 집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회로를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다고 보면은요. 여기가 땅, 전선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우리 공기 안에 있잖아. 공기는 하나의 절연체로서요. 여기에 이제 충전 용량이라는 게 저절로 빵 하고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하를 축적하고 있는 충전 용량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우리가 부하를 많이 쓸 때는요. L성분의 전류가 무진장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상 전류가 흐르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부하가 좀 적을 때 그리고 뭐 무부하 상태에 가까울 때는 이 L성분이 아니고요. C성분, 충전 용량에 따른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전류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선 전류가 발전기 내부를 통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전기자 반작용이 무슨 작용? 증자작용. 전압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자기여자 현상. 그래서 문제점 볼게요. 자동전압 조정기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높아져 버리면 절연 파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연 파괴, 보호 계정기의 동작, 기기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진상분을 제거해야 돼. 다시 말해서 진상분의 반대, 지상분을 좀 투입을 시켜주면 똔똔이가 되겠죠, 소위.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자, 블루 리액터, L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블루 리액터를 설치하겠다, 지상전류를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어. 근데 일단 보아주세요. 동기조상기라는 건요,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 기기로 쓰는 거야. 그래서 위상을 조절할 건데 이걸 L성분의 전류를 흘려주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종여자 시키면 L성분의 전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발전기 및 변압기를 병렬 운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마찬가지야. L성분의 전류를 좀 더 흘려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해서 단락비를 크게 해서 자기여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는요, 동기 전동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동기 속도로 일정하게 속도 구현이 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도가 좋다라는 뜻이죠. 일정 속도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기 발전기의 안정도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1번, 동기 임피던스를 감소합니다. 이게 곧 단락비를 크게 하는 거죠. 왜?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작아지면 단락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고 단락비를 크게 한다. 그러면 단락비가 크다의 의미가 안정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안정도가 좋아지고. 자, 계속 볼게요. 자, 일정 값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관성 모멘트, 관성값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정 값을 유지하는 걸 크게 한다라는 의미고요. 조속기는 속도 조절기예요. 그래서 조속기의 동작을 신속하게 하겠다. 마지막 5번째, 소극여자 방식인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전압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이 보내주는 과정 속에서 전압이 갑작스럽게 낮아진다던가 단락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조속히 대응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채용해서 안정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정도 향상 대책 5가지. 사지선다로 내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저랑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발전기에서 밑줄 90도 늦을 때죠. 자, 발전기에서 90도 늦을 때의 전류가 흐르면 늦을 때니까 무슨 성분이야? L성분이잖아요. 그때 전기자 반작용은 바로 감자작용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했고요. 자, 2번째. 자, 동기 발전기에서 앞서 있죠. 전류가 앞서 있는 경우에는 무슨 작용이다? 증자작용이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무부하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포화, 계자 전류죠. 자속 포화를 의미하는 거고 무부하니까 무부하 단자 전압 혹은 유도기 전력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을 의미합니다. 자, 4번. 자, 포화율 어느 정도 이제 포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구간이 포화 전, 그 다음에 여기가 포화 후. 그래서 포화 전 기준으로 포화 구간이 얼만큼 있느냐를 보는 게 포화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식으로 나타낸 게 BC-분의 C-C 구간이 됐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이게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안정도가 높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작습니다. 기계는 대형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6번. 전격이니까 1000V니까 얘는 전격 전압. 500A니까 전격 전류.
역률 90%의 삼상동기 발전기의 단락 전류는 얼마입니까?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주는 조건에서 단락비를 줬어요.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이면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이지?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준 게 뭐야? 전격 전류 주고 단락 전류가 얼마야를 물어봤잖아요. 단락비도 줬죠.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1.3은 500분의 x. 그러므로 단락 전류 x는 1.3 곱하기 500이 됩니다. 몇 암페어예요? 650암페어겠죠. 이렇게 되더라. 자, 7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시키고 싶대요. 그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자, 첫 번째, 전압이 같을 것, 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 전압의 위상이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회전수가 같은 건 없어요. 그쵸? 왜냐면 회전수 N은 P분의 120F죠. 그래서 극수가 달라지면 회전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수가 같은 건 아니에요. 자, 8번 볼게요.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죠. 이렇게요. 자, 9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동기화 전류하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유효순환 전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건 뭐예요? 2번이죠. 위상차. 자, 10번 보겠습니다. 주파수, 병렬 운전 중에 주파수가 다르면 난조와 진동이 생길 수 있고 더하면 출력이 요동치고 건선이 가열돼요 라는 표현을 썼었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볼까요? 동기 임피던스가 5ohm짜리 몇 대? 2대에 동기 발전기 유도 기전력에 100V의 전압차, 각각의 발전기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는요. I는 5ohm짜리가 몇 대? 2대 있는데 몇 볼트의 전위차? 100V. 그러니까 10분의 100V니까 몇 암페어요? 10암페어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8극 900rpm의 교류 발전기. 이게 A 발전기가 있고요. 얘하고 병렬 운전하는 극수 6이고 회전수가 얼마인지 몰라. B 동기 발전기가 있대요. 그럼 요때 이 B 발전기의 회전수가 얼마냐를 물어봐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를 통해서 얘 알죠? 얘 아니까 주파수를 구할 수 있어. 왜? 병렬 운전 조건 중에서 뭐가 같아야 된다?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파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우리 당연히 뭐 구할 수 있어요?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동기 속도는 다시 한번 6극에 120에 F 구한 거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는 10초 각으로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A 발전기의 극수와 회전수를 곱한 거는 B 발전기에, 얘가 B 발전기죠? B 발전기의 극수와 회전수를 곱한 것과 같아요, 값이.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 7200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 1200 나와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바로 이렇게 10초 각으로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대의 동기 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나왔어요. A기의 여자 전류 증가시키면 A분의 무효분이 증가하니까 역률은 낮아지고 B분의 전류는 A분의 그 무효 전류하고 상쇄가 되면서 무효분이 없어지면서 역률은 더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동기 발전기에, 자, 여기가 밑줄이죠.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건 누구라 그랬어? 그렇죠. 누설이죠. 누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마지막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내용 정리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저처럼 문제를 푸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내용 정리한 걸 보시면서 오답 정리를 하면
완벽하겠죠. 틀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동기, 전동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